예제 7을 보시면 이게 재작년 수능 문제인데 2019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함수를 좀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를 하는 함수야. 그 다음에 가족권을 봤더니 가족권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fx-3 더하기 4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라고 써져 있는 요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지금 일단 가족권에서 나와 있는 거를 살펴보면 요 가족권에서 의미를 하는 게 fx가 fx-3 더하기 4다 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면 잘 봐. 이쪽에 x 대신에 지금 x-3이 들어가죠. 그죠? 일로 와. 왜 카메라가 안 움직여? 너무 이쪽으로 갔나? 제 지멋대로요. 됐네. 자, 볼게요. 이렇게 넘어갈 때를 보면 이렇게 넘어갈 때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4칸 이동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가족권을. 그지? x축 방향으로 4칸, y축 방향으로 3칸 정도 평행 이동을 하는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 토요일 수업 시간에 평행 이동 배웠죠. 평행 이동. 그지? 그래프가 이렇게 3칸 옮겨가고 올라가고 3칸 옮겨가고 올라가고 3칸 옮겨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이동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의 fx에 대한 정적분 값이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6부터 9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인테그랄 6부터 9까지에 해당되는 정적분 값을 구해주세요. 자, 요거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6칸짜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0이라고 주어졌고요. 3칸짜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3칸짜리를. 그지? 요거 좀 어떻게 해볼까 라는 건데,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 잘 봐. 자, 요렇게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일단은 0부터 6까지에 해당되는 요 값이기 때문에, 자, 요 값을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0부터 6까지 fx dx라는 애가 있을 거야. 자,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다 라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6까지가 되고 fx dx 정도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죠? 자, 정적분 계산에 의해서 요렇게 세 칸 해가지고 좀 쪼개볼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잘 봐. 그런 상황에서 3부터 6까지 fx라는 값에다가 쌤이 뭘 대입할 거냐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게 fx-3 더하기 4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0부터 3까지 fx dx가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6까지가 된 다음에 요 fx 자리에다가 가족권에 대한 식을 넣어서 fx-3 더하기 4 하고 dx라고 넣어줘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이런 변화가 가능할 겁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fx라는 게 항상 모든 실수에서 요걸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요 정도로 정리가 될 거예요. 0부터 3까지 얘는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쪼개지겠네.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3 dx라고 쓰고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4 dx 정도구나 라고 요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렇게 하나 해서 요렇게 나눠준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얘를 이제 쌤이 좀 중요하게 볼 건데 요 값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3부터 6까지 fx-3 dx죠. 그죠? 그럼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x라는 것에다가 x-3을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몇 칸 정도 이동한 거다? 3칸 정도 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현재 피적분 함수, 즉 적분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얘를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면 요 정적분을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정도 이동을 시켜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칸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럼 x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요 자리의 값에다가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얘가 그냥 x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했으니까 x 플러스 3 빼기 3이 돼서 그냥 x라는 값으로 바뀌게 될 거란 말이야. 오, 그 다음에 잘 봐.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냐면 3부터 6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이었는데 이만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을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요 구간 자체도 뭐라고 바꿔주면 되냐면 0이라는 값과 3이라는 값으로 요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얘랑 서로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적분이구나. 이 결론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요거랑 요거가 똑같은 적분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두 개 더하면 그냥 2배의 0부터 3까지 fx dx다. 이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상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2라는 정적분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0이라는 값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오, 됐습니까? 자, 따라서 뭘 찾아낸 거냐면 0부터 3까지 fx dx라는 값이 얼마다?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고요.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6 정도가 되는 친구가 되겠네. 여기까지 찾아준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하는 거 잘 봐봐.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요거 하나 더 구해야겠네. 자, 그럼 요거까지 찾아줬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라는 함수의 정적분 값이 0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잘 생각해봐. 0부터 3까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얘들아.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6이야. 0부터 6까지의 정적분 값은 얼마야? 0이야. 근데 0부터 6까지라는 구간 안에 0부터 3까지도 있고 3부터 6까지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뭐까지 도달을 하냐면 그러면 3부터 6까지에 해당되는 정적분 값은 요 값이랑 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랑 얘를 더했을 때 여기에 써진 애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냐면 0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6이랑 요걸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6이라는 값을 갖는구나 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구하냐면 인테그랄 얘를 가지고 어디야? 6부터 9까지 f, x 그 다음에 dx 이 값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6부터 9까지 fx, dx라는 값인데 fx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fx-3 더하기 4라고 요렇게 주어졌단 말이지. 그지? 그럼 요렇게 주어졌으니까 요 fx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인테그랄 6부터 9까지가 되고 요 자리에 fx 뭐 어떻게 쓴 거야? 자, 요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fx-3 더하기 4라고 그대로 대입을 해줘도 무방하겠죠?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똑같이 fx가 이거니까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계산하는 거네. 우리 했던 거. 자, 인테그랄 6부터 9까지가 되고요. fx-3 이렇게 쪼개고 더하기 인테그랄 6부터 9까지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dx 이렇게 쪼개주면 될 거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6부터 9까지 fx-3 dx라는 값이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만큼 뭐 했다? 이동을 시켰다라는 얘기잖아. 요 아이디어.
평행이동의 아이디어. 자,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만큼 이동을 시키면 뭔가 좀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얘를 실제로 옮겨보게 되면 똑같이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가 나오고, 더하기 6부터 9까지 4dx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값이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10이라는 값이 그냥 나와버리게 돼요. 어차피 상수함수기 때문에. 그죠? 자,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냐 계산하는 건데,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 여기서 찾아놨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6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답이 얼마다? 18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렵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 정리 잘 하시고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해볼게요. 예제 8번. 뭐 문제 듣는데 지장 있거나 그렇진 않죠. 자, 예제 8번 가겠습니다. 자, 예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올해 7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올해 고3 7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거 28번이었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뭐 재수생이건 뭐 누구야 고3 친구들이건 다 틀렸단 말이야. 많이 틀렸거든, 요 주관식 문제를. 자,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다가 밑줄을 치냐면, 중요한 정보가 첫 번째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가 밑줄 쳐 놓고 별표. 이거 중요하거든. fx는 무조건 무슨 얘기야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항상 x축보다는 위쪽에 그려질 거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뭘 줬어요? 주기함수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f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f3과 같다. 뭐랬냐 바보야. fx와 같다. 요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주기가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안의 식이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하고 dx라는 값이요. 밑줄 최소예요. 최소.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fx에 대해서 계산해 볼래 이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27칸이 되니까 주기 한 칸을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될까? 곱하기 9만 해주면 되겠네. 요 정도까지 생각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요거랑 요건데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두 개가 첫 번째, 세 번째가. 자, 세 번째 식을 먼저 볼게요.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요 괄호친 부분에 제곱을 한 거예요. 그럼 잘 봐. 제곱을 했어? 어떤 식을 제곱을 했네? 그러면은 부호에 상관이 없죠. 무슨 얘기냐? 음수가 나와도 전부 다 제곱으로 바뀔 테니까.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자, 제곱을 한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건 언제가 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최소가 될 때가 바로 언제겠니? 0이 될 때겠죠. 그죠? 0이 될 때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곱을 했을 때 제일 작아지는 건 0이 될 때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나왔다고 해보자. 자,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제곱을 해봐. 얼마가 돼? 4로 뻥튀기가 돼버리죠. 그럼 안 돼요, 얘는. 커져요. 숫자가 더 음수가 되면. 그럼 가장 작아질 때는 언제가 된다는 거야? 가장 작아질 때는 이 안에 있는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값이 될 때가 제일 작아지겠구나 라는 거예요. 제일 작아지겠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그러면 fx라는 식은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얘가 0이 되니까 넘어가시면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요런 식의 형태가 되는 애면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래프를 막 그려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된다고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쯤이 0이고 자, 요쯤을 1이라고 잡고 우리가 정적분 값이 어디까지 가냐면 2까지 가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요 그래프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잖아. 즉 정리해 줄게요. fx가 1-x제곱이 되면 이때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전체 제곱의 형태가 최소가 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자, 0일 때 당연히 1을 지나겠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그 다음에 2차 함수가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fx라고 하자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 곱하기 9를 때리는 거죠. 주기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막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2일 때 만나는 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뭐 마이너스 3 정도 될 테니까 마이너스 3 정도 될 테니까 이거 정적분값 계산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곱하기 9를 해서 답을 내면 틀려요. 틀려. 왜? 얘를 고려 안 했어. 이 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fx라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무조건 모든 범위에서.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디? 1부터 2 사이에 이 부분은 음수인데 fx가 음수야. 오, 문제 조건이랑 맞지 않네. 왜냐하면 문제에서 fx가 뭐 2차 함수다 3차 함수다 이런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fx는 뭐만 만족하면 된대요? 연속.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fx가 1-x제곱이 되어야지만 요 괄호 안의 식이 0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작아질 거야 라는 결론을 뽑아내 놨는데 근데 fx는 뭐보다 크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것도 만족을 시켜줘야 된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갑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이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양수니까 상관없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야? 1부터 2까지 이 부분이야.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어쨌든 간에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가장 작아지려면 0이 될 때가 가장 최소야. 근데 물리적으로 현재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때문에 1부터 2까지에서는 0이 될 수가 없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 이 자리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0에 가깝게끔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게 바로 뭐냐? 최대한 이 부분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차이가 가장 적을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야. 그리고 그 그래프가 뭐가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X축에 붙어버리는 이 부분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다시 이런 모양이 된다 하면 이 노란색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돼? 커지죠. 그럼 차이가 커진다. 절대값이 커진다. 라는 얘기는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라는 얘기가 되고 최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즉 최대한 0에 가깝도록,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차이가 적도록 하는 그래프의 모양은 이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끝이에요. 아유, 쉽진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이제 뭐가 돼? 하나의 주기 텀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하나의 주기 텀이 되지?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구한 다음에, 자 그럼 여기 부분만 구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정적분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 계산한 게 얼마가 되냐면, 요거 계산한 값이 3분의 4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에 붙어있는 애니까, x축에 붙어있는 애니까 정적분, 넓이의 값은 생기지 않죠? 따라서 그냥 0입니다. 즉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dx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4라는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고 미친놈 뭐하냐. 쏘리. fx의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fx의 값이에요. 이게 fx 그래프니까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그래서 3분의 4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3분의 4라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fx라는 함수의 정적분 값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거기에다 9배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9에다가 3분의 4를 곱하시면 답은 12라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다 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문제였고, 올해 나왔던 따끈따끈한 신상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 자체는 좋아요. 아이디어 자체는 좋고, 요 제곱이 최소가 되면서 문제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나의 주기함수를 그리는 게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였어요. 아시겠죠? 요거 좀 정리 잘 해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볼게요. 예제 9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가깝게 남은 모의고사가 바로 어디냐? 고3 3월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학사일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학사일정이 뒤로 밀리긴 했는데 내년쯤 되면 정상화 될 거라 믿어요. 네, 정상화 될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만약에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3월 모의고사는 딱 두 가지 범위밖에 안 나와요. 수원과 수투. 딱 두 개입니다. 뭐 아주 앞부분 나오거든. 확통에서는 뭐 원순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미적분이나 기하에서는 1단원 하나 정도 아주 조그만 거 나오는데 그것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3 3월 모의고사는 수원과 수투에서 다 나올 거야. 30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한두 문제 빼고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뀌는 첫 해죠. 아니, 교육과정은 바뀌었는데 수능 제도가 바뀌는 첫 해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시험이 내년에. 그치? 그러면 수원, 수투 공통과목만 갖고 어쨌든 간에 30문제를 출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선택과목 자체를 낼 수가 없잖아. 왜냐면 선택과목은 이제 3학년 과정으로 들어가서 아마 범위가 좀 축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월달에 모의고사 보실 때 수학 1이나 수학 2에 대한 학습을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2학년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꼭 그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물론 선택과목 당연히 중요한데 수원, 수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덤벼드시면 돼요. 그러면서 선택과목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 잘 해보시고. 자, 9번 해볼게요. 자, 9번 갑니다. 9번 문제는 뭐냐면 얘가 평행이동 반복되는 문제였어요. 9번 기출 문제는 평행이동이 반복되는 문제야.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일단 가라는 것은요. 그냥 2차 함수 그려놨거든. 가라는 것은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라서 0부터 x가 2까지 요렇게 한 텀에서 요런 2차 함수가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나 조건이 중요한데 나 조건이 뭐냐면 잘 봐. fx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f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잘 봐. 원래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요게 fx 플러스 2가 x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요?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x로 바뀌죠. 그럼 잘 봐. x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fx로 바뀌어? 뭐야? 두 칸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플러스 두 칸. 됐습니까? 플러스 두 칸 평행 이동할 거고 그때마다 몇 칸씩 올라간다? 두 칸씩 올라갈 거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 그러면 보세요.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0부터 2까지라는 걸 왜 줬겠냐고. 0부터 2까지라는 걸. 이동하는, 요렇게 이동하는 게 X축 방향으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두 칸, 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그려놓은 다음에 두 칸 가서 올라가고 두 칸 가서 올라가고 두 칸 가서 올라가는 계단형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였구나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뜻이 돼. 아, 두 칸마다 반복이 될 테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 건 뭐냐면 0부터 2까지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됐습니까? 자, 0부터 2까지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A라는 값을 몰라요. A라는 값을. 그럼 A라는 값을 일단 찾아줘야 돼요. A라는 값을. 그 A라는 값을 어떻게 찾을래? 라는 것이죠. 그치? 어떻게 찾냐?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나 조건에 있는 식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함수 값은 뭐냐면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도 0이 되니까 원점 지나죠? 따라서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그럼 이런 얘기네.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이라는 값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잘 봐. 요 식이 항등식이니까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봐. 그럼 x자리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f2라는 식이 나오는데 f2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즉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도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라는 값을 갖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가 0 대입한 게 f2가 2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도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2가 나와야 된다. 즉 따라서 2 대입하고 2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A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 2분의 1이라는 값까지 일단 A값을 찾고 나서 시작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라고 출발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잘 봐. 두 칸을 더 가요. 두 칸을 더 가면 요 모양의 그래프가 그대로 어떻게 가요? 두 칸 옮겨서 두 칸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좌표 자체가 어떤 식의 좌표가 찍힐 거냐면 두 칸을 이동하고 요렇게 요 부분이 그대로 두 칸을 이동하고 두 칸을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요쪽으로 가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4라는 값까지 가고 두 칸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어디에서? 2와 4 사이에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더 가볼게요. 이제 좀 더 연장을 하자. 자, 좀 더 연장을 하시면 요번에는 이제 요 정도의 6이라고 잡고요. 8 정도까지 갈 텐데 6, 8 정도 잡고 자, 여기를 내가 6이라고 잡을게요. 두 칸을 더 갔어요. 그럼 두 칸을 더 갔으니까 얘가 또르르르르르 와서 따다다다닥 와서 두
두 칸을 그대로 더 가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또 그려지겠네. 6,6을 지나는. 그지? 자, 이동 체크되시죠? 요 부분을 그대로 두 칸씩 올리는 거야. 두 칸씩. 자, 마저 가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8까지 하고요. 자, 8까지 하면은 8 이 정도 올라와서 자, 여기다가 다다다다다다다 드르륵 잘하고 싶다. 드르륵을 못해. 네. 자, 이렇게 해봐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요까지 그려놨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요 가운데 7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격자점을 다 표시해 주는 게 좋거든. 즉 모는 종이처럼 표시해 주는 게 좋은데 잘 봐. 이렇게 쪼개. 얘도 이렇게 쪼개. 연장해서. 그러면 정사각형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정사각형. 여기 보세요. 카메라에 따라오렴. 자, 왔어요. 자, 요렇게 다 쪼개 놓은 다음에 정사각형이 몇 개 생기는지를 일단 보면 잘 봐. 쌤이 지금 할게. 요렇게 하나 정사각형 생기고요. 요렇게 하나 생기고요. 요쪽 안에 요렇게 하나가 생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 정사각형 넓이 얼마? 4죠? 둘둘이니까 얘도 얼마? 4. 얘도 얼마? 4. 이렇게 간다는 거야.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1부터 여기 1부터 어디까지? 요만큼 7에 해당되는 지점까지의 정적분. 즉 이 그래프와 얘와 x축이 이루는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를 살짝 끊어. 요 부분을 살짝 끊으면 되게 재미난 게 나오는데 여기의 넓이는 6과 7 사이의 넓이죠. 그죠? 6과 7이고 요거를 여기서 딱 끄는 거야. 요 부분. 요만큼에 해당되는 넓이가 똑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부분과 어때? 똑같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랑 결국 정적분 값은 어떨 거야? 동일할 거라고. 그러면 잘 봐. 완벽한 모양은 어디에 있냐면 요쪽이죠. 이렇게 요 파란색 빗금치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요 부분 넓이는 결국 뭐랑 똑같아? 당연히 이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아예 구해볼게요. 이 부분을 요 파란색 테두리 친 걸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함수가 얼마였어? 얘가 2분의 1 x제곱이라고 아까 어디에서 구해놨어? 여기에서 구해놨잖아. a 값에서. 보이니? a가 2분의 1이니까 요거 2분의 1만 여기다가 샥 대입하면 요 정도까지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요 적분값이요. 그래서 요 적분값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그 값이 3분의 4가 나와요. 이게. 이 값이. 얘가. 그럼 얘가 3분의 4라는 얘기는 잘 봐. 이만큼 부분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이 오고요. 얘를 왜 통째로 하나라고 치면 되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1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요렇게 빗금친 요 부분과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결국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랑 더하는 거나 얘랑 더하는 거나 어떻다? 동일하다. 따라서 이 파란색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요런 예쁘장한 도형이 총 몇 개가 생기냐면 3분의 4짜리가 총 3개가 이 안에 들어갈 거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 둘, 3개. 됐니?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올 거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더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그럼 얘는 뭐야? 직사각형이네 그냥. 그럼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은 얼마가 되냐? 가로의 길이는 6과 7이니까 1이고요. 한 칸. 세로의 길이가 어디까지예요? 6까지네요. 6까지. 요렇게.
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가 아니죠. 1부터 7까지 fx dx라는 것의 면적은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4, 4, 4. 정사각형 4개, 4짜리 3개, 12 더하기 요 부분 있죠? 파란색 요게 몇 개 나온다고? 완벽한 모양으로 3개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4 곱하기 3개 더하기 맨 마지막에 요 커다란 직사각형 6까지 더해 주시면 답은 22라는 값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 실제 기출은 자,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문제. 똑같아요. 걔가 좀 더 크긴 한데 이 스펙트럼 구간이 좀 더 크긴 한데 동일한 아이디어를 갖고 적용한다라는 거를 자,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도 많이 들어왔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고 얘는 경찰대 기출 문제인데 얘도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아주 어렵진 않은데 잘 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양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뭘 만족시키냐고 돼 있냐면 자, 가조건 동그라미 쳐. 가조건. 자, 가조건 중요. 가조건의 별표. 자, 갑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인테그랄 a-t부터 a 플러스 t까지의 ft dt라는 요 적분을 계산했더니 0이래. 0이래.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얘들아? 여기 봐봐. 지멋대로 꺼줘. 자, 얘를 그냥 실제 적분 계산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은요. 요거 실제 적분 계산하면 라지 f라고 바뀌겠죠? 부정적분이니까요. 라지 f a 플러스 t 빼기 라지 f a 마이너스 t 라고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0이래? 그러면 넘기면 라지 f a 플러스 t와 빼기 는 라지 f a 마이너스 t가 되는데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무슨 대칭? 10초 줄게요. 뭐야? 무슨 대칭? 선대칭. 즉 fx가 뭐야? x는 a 대칭이라는 뜻이네요. 라지 fx. 이거를 우리 봤잖아요. 이거 선대칭식이라는 건 쌤이 몇 번 설명을 해줬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네. 오, 하나 알아두고 가시면 되죠. 요게 뭐지?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정적분 표현이 나왔다? 그럼 얘는 x는 a 대칭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건 하나 가르쳐 줄게. 자, 원함수, 그러니까 라지 fx가 지금 결론이 x는 a 대칭이지. 그지? 그럼 여기 봐. 라지 fx의 그래프를 쌤이 그려줄게요. 그냥 선대칭 그래프를. 선대칭 형태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x는 a 정도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봐.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선대칭이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 그러면 잘 봐.
이걸 가지고 쌤이 도함수를 그려보면 도함수를 여기서 또도독 내려와서 요 지점을 똑같이 A라고 생각하고 그려보면 자, 잘 봐. 선대칭 함수를 미분한 걸 밑에다 그리는 거예요. 미분한 걸. 근데 이 지점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는 얘기는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극값이 되니까 서로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요 원 A, 0이라는 점을 지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봐. 얘는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죠. 뭐 그래프가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감소였다가 증가 혹은 증가였다가 감소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소일 때는 도함수는 무슨 수야? 음수가 되죠. 증가일 때는 도함수는 무슨 값이 돼요? 양수값을 갖겠죠. 근데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그래프의 모양과 오른쪽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해요. 모양이 똑같아. 다만 뭐가 차이가 있어? 부호가 차이가 있지. 따라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고 이 점에 뭐가 된다? 얘가 f-x가 되고요. 얘를 fx라고 하면 라지 fx라고 잡았네. 미안. 그러면 얘를 라지 fx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를 fx라고 할 수 있죠? 요걸 미분한 거예요. 자, 요걸 미분하면 이 점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 점대칭이 돼요. 점대칭.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선대칭 함수를 x는 a라는 대칭인 함수를 미분을 한다? 그럼 미분한 도함수는 뭐가 된다? a, 0이라는 점대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정리. x는 a 대칭이다. 그러면 fx라는 요거의 도함수는 무슨 대칭이 될 거냐면 a, 0이라는 것의 대칭인 점대칭 함수가 나옵니다가 결론이에요. 다항함수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점대칭 함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요거를 알아낸 거예요. 가에서. 그래서 가에서 공부할 게 좀 많았어요. 가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얘가 선대칭이라는 것도 찾았고 따라서 얘가 선대칭이니까 그거의 도함수가 점대칭이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는. 가라는 걸 이용해서. 자, 그러면 문제에서 fx라는 함수를 이제 뭐라고 줬냐면 3차 함수라고 줬으니까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가볼게.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개형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를 이제 a 정도라고 잡으면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무슨 함수? 점대칭 함수. 즉 a, 0에 대해서 대칭인 점대칭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뭐야? fx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A가 뭐라고 돼 있냐면 FA가 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요점부터 잘 잡아봐. 여기죠. 그지? 근데 가족권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A-t부터 A 플러스 t까지의 FT, DT의 값이 얼마다? 정적분의 값이 0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지점이 A-t고 이 지점이 A 플러스 t라고 잡을 수 있고 얘가 대칭의 중심이니까 잘 봐. 이 값과 이 값은 부호 빼고 다 같죠? 그죠?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지? 따라서 요거 두 개의 넓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정적분 값은 얼마가 나온다? 0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이게 fx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점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가를 해석한 거고요. 자, 나 조건 볼게요.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 FA가 얼마다? F 0과 같다. 됐니?
그럼 얘들아 잘 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t라는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fa라는 것이 지금 변수가 t니까 함수 변수가 t니까 얘가 ft지. 바꿔줄게. 얘가 ft니까 a라는 값을 여기다 샥 대입해보고 여기도 대입해봐. 상관이 없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며. 그러면 a에서 a를 빼줘요. 이 값은 0이 돼요. 여기는 a예요. a에다가 a를 더해요. 요거 뭐가 돼요? 2a가 돼요. 즉 fa는 f0과 같고 또 뭐랑도 같아요? f2a랑 같고 이게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많이 배웠죠? 잘 보세요. 인수정리, 여러분 인수정리 잘 봐. fa도 0이고요. f0도 0이고요. f2a도 0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a를 인수로 갖고 x를 인수로 갖고 x-2a를 인수로 갖네. 누가? ft라는 함수가. 그러면 ft를 이제 fx라고 그냥 바꾸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식을 세우면 x x-a x-2a라는 함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써질 거고요. 자, 이렇게 써지는 함수를 전개해보면 얘 전개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 제곱이 되고 플러스 2a 제곱 x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3차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fx의 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이용하면 되냐면 a 값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a 값 찾는 거는 계산이에요. 다 조건을 보시게 되면 다해서 이런 얘기를 하네. 마지막에 자, 다해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가 되고요. 자, fx 그대로 대입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더하기 2a 제곱 x dx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겠습니다. 자, 얘 적분 계산하시면은 어디까지 정리가 되냐면 아예 써줄게. 요거 계산은 자, 적분 계산하시면 4분의 1 x 4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x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x제곱이 나오고 여기다가 0이랑 a까지 대입을 하는 거니까 요거 정리한 게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계산하시면 4분의 1 a 4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4분의 1 a 4제곱까지가 적분 계산한 겁니다. 자,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 144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144. 그럼 얘가 144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a의 4제곱은 4를 이쪽으로 곱해요. 그럼 a의 4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57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576이 얼마냐면 24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값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양수 a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얼마가 돼요? 루트 24가 돼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은 2 루트 얼마야? 2루트 3이 아니잖아. 2루트 6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자, 뭐 계산은 요 마지막에 계산은 요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요까지 좀 식을 추론해내는 거 특히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가족권에서 얘기하는 요거 요 선대칭과 관련된 게 이제 도함수가 점대칭이 되고 따라서 요런 식의 모양을 개형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론해 나가는 거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정리하시고요. 자, 11번 해보고 쉬겠습니다. 11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정적분의 계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적분 계산하고 있고 이제 파트 3 문제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토요일날 했던 거 지금 파트 2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계산과 관련된 거고 주기함수나 선대칭함수 뭐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함수 추론해가지고 정적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패턴이 비슷해요. 문제 푸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런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자꾸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준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요.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그랬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잘 봐, 실수 t에 대해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잘,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볼래? 마이너스 1부터 x가 t까지라는 범위를 줬네요. 자, 요 부분 동그라미 쳐보. 자,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을 보시고 문제에서 fx의 무슨 값? 최대값을 gt라고 했어.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 gt라는 것을 뭐 한 거야? 이거의 최대값 함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쌤이랑 미분하면서 했었습니다. 잘 보세요. 미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대 최소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주제는 뭐냐면 t라는 것의 범위에 따라서, 즉 t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변화하는 거고, 그 최대 최소의 변화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서 문제 풀게끔 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마풀 교과서에서도 그 단원 종합 문제 터프의 맨 끝에 거를 풀어드리면서 요렇게 나오는 게 모의고사 4점짜리, 수능 4점짜리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려워요, 실제로도. 그럼 얘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는데 t라는 것이 미지수지. 그리고 그 t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gt가 당연히 뭐가 될 거다? 변화할 거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 스타일을 딱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구간 나눠야겠구나 예요. 구간 나눠야겠네. 점점점. 왜냐면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딘가를 기준으로,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어디를 기준으로 gt가, 즉 최대값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이게 접근법이에요, 여러분. 접근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t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네. 그런데 그 t가 움직이니까 최대값을 gt라고 새롭게 함수로 정의했네. 그럼 t의 값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도 4점짜리 문제인데 최대값이 하나로 딱 고정이 되는 게 나오겠어, 설마? 당연히 2개 이상은 나오겠네, 범위가. 이 범위에 따라서 최대가 바뀌는 게. 이 정도 생각은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냐면 fx라는 식을 줬잖아요. fx 그래프부터 그리세요. fx 그래프 그리면, 자, 우리 근데 절대값 함수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부터 구할까? f-x 미분한 게 3x 제곱 빼기 3이 돼요. 얘 미분하시면. 그러면 3x 제곱 빼기 3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으면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고, 따라서 이때 그 값을 갖는 함수 정도가 되겠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우리가 구하는 게 gt라는 것이요, 그냥 fx의 최대값이 아닙니다. 누구의 최대값이냐면 절대값 fx예요. 또 전체 절대값 fx. 그럼 전체 절대값 f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쯤에 마이너스 1 찍고요, 요쯤에 0 찍고, 자, 요쯤에 1 찍어 본 다음에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요거는 눈으로만 볼게요. 잘 봐.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이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야. 요런 식으로. 여기서 극소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접어 올리죠. 접어 올리니까 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래프 개형이 뭐야? 아씨, 잠깐만 다시. 에이씨, 미안해. 그래프를 그리고 좌표를 잡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해가지고 요거 접어서 올리면 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요 정도 함수 나오고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되는 정도의 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극대예요. 얘가 극대.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극소가 접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원래 극소였던 애가 1이었고요. 요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요 값이. 됐나요? 미쳤네. 정신병자. 재호가 미쳤어요? 0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고. 0은. 오케이? 뭐 이 정도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고 이게 뭐야? 절대값 fx라는 거예요. 그죠? 자, 집중. 다 했어요. 이 문제 어렵긴 어려워요. 자, 갑니다. 문제. 자, 문제에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함수값 찾아보면 요 함수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을 자 여기다 대입해보자. 여기다 따로 써줄게. 자 f-1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거기다 절대값 씌운 거니까요. 문제의 fx라는 함수가 요 함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이라는 요런 함수거든. 그럼 요런 함수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1이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절대값 씌우면 1까지 나오네. 요렇게 됐어? 그럼 이런 얘기네. 요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1이라는 좌표구나. 여기가 됐죠? 접어서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F0을 대입해 볼게요. F0도 얼마예요? 1이에요. 1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왜 0이 이쯤에 위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동일해.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이어서 내려보면 이쯤에 와서 여기에 0이라는 값이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 요 지점이 0,1 정도가 되는 그 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이거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다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F1이죠.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해보세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빼기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을 절대값 씌우니까 3이네. 됐어?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니 친구들? 여기가 1,3이라는 점이구나. 요까지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러고 나서 이제 갈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GT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GT에 대한 적분값을 구하래. 적분값을? 그러면 GT라는 게 어떤 함수일까를 봐야 되는데, GT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t 사이에 있을 때의 무슨 값이야? GT는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t를 나눠볼 거냐를 늘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 지점. 요거. 언제? 0일 때. 자, 왜 그런지 잘 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가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 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를 시작해서 쭉 내려간다? 쭉 내려가. 근데 t라는 게 만약에 쌤이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 자, t라는 게 요쯤에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는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애인데 요 부분
여기서 끊었을 때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의 최대값이 뭐야? 1이야. 얘가 제일 크잖아. 요 값이. 그지? t가 근데 이쯤으로 와도 여기가 t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와도 요 부분 안에서의 최대값은 뭐예요? 똑같이 1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게 뒤바뀌는 지점이 언제냐? 0일 때죠. 왜? 두 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t가 만약에 넘어갔어. 0을. 자, t가 넘어갔어. 여기로 갔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출발을 해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가네. 그러면 이 부분 안에서의 최대는 뭐야? 얘가 최대가 되지. 얘가. t가 뭐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지면. 아, 그래서 이거 어차피 범위 쪼갤 거야. 이거 어차피 범위 쪼개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자고 그랬잖아. 여기 봐. 카메라야, 일로 와. 아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때려줘야겠어요. 자, 보세요. 다시. 요거 범위를 나눠줄 거라고. 어디서 생각했어? 여기서 생각하라고 그랬지. 해보라고 그랬지. 그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t라는 걸 나눠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바뀔 거냐?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gt라는 최대값에 대한 함수가 변화하겠다라는 걸 지금 요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을. 여기까지 t가 오면 여기까지는 t가 그냥 최대값이 계속 1일 텐데 요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최대가 다 이쪽 구간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gt라는 함수를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t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는 0까지는요. gt는 얼마가 되냐면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아까 얼마로 고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1로 고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t라는 값이 어디를 넘어가면서부터 0을 넘어가면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거야 우리? 적분 구간이 1까지죠? 자, 1까지 구하니까 1까지로 그냥 잡을게요.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자, 이거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 이래놓고 0부터 1까지 해서 최대값은요 1일 때니까 3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t는 움직이는 애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애란 말이야. 근데 t가 구간의 오른쪽 끝값이라고. 오른쪽 끝값. 잘 봐. 그럼 얘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이고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애인데 요 t라는 친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서 뚝 끊었을 때 최대는 얘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뚝 끊으면 최대는 얘가 되고 변하죠. 그죠? 변해요. 이거는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최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ft라고 얘기할 수 있고, ft의 무슨 값? 절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함수에다가 t를 대입한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어렵죠. 여기까지 찾는 게. 그리고 실제로 이 지점은 생각해보면 원래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대충 잘라서 접어 올린 부분이잖아.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의 식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식은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요. 마이너스 t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t 플러스 1이라는 요런 함수가 되겠죠. 요런 함수가. 그래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얘는 결국 정리한 식이 0부터 1까지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1이라고 요렇게 써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gt의 값은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고 최대값 1을 대입하니까 1dt 요게 나오고, 더하기 0부터 1까지는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1 정도가 되는 요런 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나오는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적분하시면 계산하면 답은 4분의 13이 돼서요.
P 플러스 Q의 값 구하라고 그랬죠? P 플러스 Q의 값은 17 정도가 나오는 요런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뭐라 그래요? 적분 문제가 아니에요. 적분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적분 쪽 말고 미분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 쌤이 설명했던 최대 최소에서 이렇게 범위 바뀔 때마다 나오는 문제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복습 잘 하시고요. 네, 10분 쉬었다가 세 번째 프린트로 넘어갈게요. 10분 쉬세요.